네, 금요일이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 그리고 한 주의 마감은 이분과 함께해야 시원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삐졌습니다. 시장한테요? 네, 그냥 제 바람이 있다면 네. 주 4일 거래, 네, 금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금요일마다 이게 뭡니까? 네. 금요일 날 우리 대표님 모시는 날인데 금요일 시장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나오겠습니다. 오, 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 봐야 할까가 또 고민이에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 정말 힘없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쪽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쪽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를 한번 털어보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보유한 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고 미보유한 자들은 사라는 건가? 뭐 이런 질문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다 예, 갖고 네.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빠지고 있다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 입김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 원인 찾고 계세요? 네, 많이 올랐다고 하면 삼성전자 섭섭합니다. 아, 그렇죠. 네, 오른 게 예, 그 정도까지 요 정도가 오른 거냐라고 하게 되면 좀 무색하죠. 네, 그런데 일단 조정의 빌미가 된 게 뭐 우리 원인보다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하고 거기서 모멘텀이 빠르게 또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하는 현상들이 가장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피로감들이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일단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앞으로 막연한 불안감들이 더 큰 거죠. 원래 이쪽들은 벌써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주가는 잘 올라왔었지만 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또 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큰 구실을 마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높아진 눈높이보다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좀 덜하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렇죠. 차익 매물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런 건 현상을 봤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핵심은 주가가 올라서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100점, 200점, 300점을 맞아야 하는데 반도체가 그 우리 시장에서 모범생이었으니까 그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이제 미국 정치권 이슈에 굉장히 큰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될 경우 지금 이쪽에 확률이 좀 더 높아져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또 오픈 경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돌았던 오늘 시장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반도체 쪽은 누가 되든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 커버리지 내에서의 움직임을 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어떤 후보든 간에 아메리칸 퍼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솔직히 뭐 중립 정도로 봐야 되겠죠. 중립. 네, 그런 쪽에서 뭐 수혜를 받을 건 별로 없을 거고, 근데 게다가 보조금을 철폐한다. 그리고 또 중국 견제한다. 이 두 가지 핵심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특히 보조금 철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해당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압박들 이게 뭐 그렇다고 준 거 뺏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 같은 이제 AI 시대 쪽에 트럼프 전 후보는 어렵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AI에 대해서 다 관심 많다. 네. 자율주행 혁혁한 기술이다. 그러면서 머스크를 되게 그쵸. 치켜 올렸었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아우르는 쪽은 AI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투자가 강화되는 거를 그렇게 막거나 뭐 제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보조금을 통해서 나왔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 산업의 경쟁력을 알아서 키워라. 하지만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산업이 자생적으로 커가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좀 경쟁이 격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뚫어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AI 중심의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던 AI 쪽에 대한 견제나 아니면 또 그를
또 액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과연 그대로 실행이 될까는 참 따져볼 부분은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충격을 반영하고 있는 반도체주 현재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굳건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도 계속 간다 모드 아닐까요? 2025년까지 업황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또 기회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업황은 좋은데 네. 주가는 그만큼 또 못 가는 경우가 나오죠. 업황은 이제 꾸준히 강세 가는데 주가가 먼저 올랐다. 그럼 당연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주가가 그냥 매번 쫙 올라가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출렁임의 과정 정도로 예. 봐야 될 것 같고 TSMC 실적에서 보여준 거는 적어도 2025년, 2026년까지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very 많아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CEO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트리플 베리. 예, 그건 또 맛있는 딸기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전히 수요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그러면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쪽은 전공정보 관련된 레거시 쪽이겠죠. 이쪽에선 IT 관련된 쪽의 수요 회복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근데 PC 쪽이 약간 좀 위축돼 있습니다. 네. 그게 좀까지 확보된다 그러면은 아마 애플의 AI 인텔리전스죠. 이게 얼마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전의 카드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전 카드까지는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장 마감 직전입니다. 색깔을 달리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 잘 버티셨습니다라는 인사드리면서요.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계속 듣고 계시는 요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들렸던 소식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 서류에 서명을 했고요.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제 사퇴 발표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대마 관련주가 오늘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내일 전화통화 예정이다라는 얘기에 재건주 꿈틀거렸고요. 또 미국 전역을 보호하는 아이언돔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에 방산주도 움직였습니다.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입에서 또 듣다 보니까 대북주까지 움직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룹핑하기가 참 트럼프 단으로서는 만들어졌었던 하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8포인트 내려서면서 279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0포인트 넘게 내렸던 구간도 있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일부 좀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는 그려지네요. 2795선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갑니다.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이루다가요. 결국에는 완전하게 플러스 쪽으로 기조를 세웠습니다. 보시다시피 0.76% 상승 82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특징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사실 외국인이 조단위로 선물에서 순 매도를 보였고요. 현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 현재 4,760억 원 넘게 팔자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많이 덜어냈었던 쪽은 사이즈 큰 종목들이었습니다. 제조, 전기전자, 화학 이쪽에서 많이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도 우위 동참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기관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물량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쌓아가기는 했습니다. 760억 원 가깝게 담았다라는 점 전달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은 제조 쪽이라든지 기계 장비단, 제약단 위주로 담는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4,4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중국 언론에서 퀄통과 승인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85,000원 선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85,000원의 벽에 좀 부딪혔던 모습 그려졌고요. SK하이닉스는 209,500원에서 20만 원 선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열릴지 아니면 더 하방이 열릴지는 지켜보셔야 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참 신기했었던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이 3.13%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지수에 있어서도
오늘 상승 기여 순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기도 했었던 만큼 오늘 좀 비어있는 쪽에서 수급이 이동됐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 마이너스권 지나가고요. KB금융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계속해서 내리다가 오늘 반등 이어갔고요. 37만 5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의 강세를 더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보시다시피 6.5% 가깝게 올라서면서요. 코스닥 지수 상승 기여도에서 1위 종목으로서 오늘 군림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2%대 따라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밀었다가 오늘 다시 일부 돌려내는 흐름 이어졌고요. 삼천당 제약 일부 비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도 어제 오늘 다시 저점을 닫고 올라오려는 시도 그려졌고요. 4%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엔캠도 오늘 6.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노공업, HPSP는 오늘 마이너스권 보였던 가운데 펄어비스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가깝게 올라서면서 최근 고가권에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표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표님? 집에 가야죠, 이제 끝났으니까. 네. 안 돼요. 금요일이니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오늘 보는 거는 지금 현 선물은 계속 매도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하기보다 좀 묵직하다라는 쪽에 대한 미국 시장과의 같은 연동성을 좀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단기 중요한 지지권이 시장에서 이탈됐다. 그러면은 또 조금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펀더멘탈 쪽에서 크게 위협받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완전히 꺾여서 지금부터 이제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또 자연스러운 조정 낮추고 나오면 반등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시간과 타이밍의 어떤 변화적인 흐름들은 아직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고 맞을 것 같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섹터 오늘 움직이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럴 때 좀 크게 담아서 뭘 어떻게 대응할 만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좀 작은 섹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미세한 거 보는구나. 일단 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관망, 확실히 대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장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기류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부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포트에 비중이 좀 많이 담겨 있을 반도체주 이어서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도 실적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가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TSMC, ASML 실적 봤는데 반영 못 시키는 것도 있어서 아직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벤트일까 고민됩니다. 네, 뭐 거기까지 안 보고요. 국내 시장은 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작은 종목이지만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도 실적 뚜렷이 좋아지는 게 나온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빠르게 좀 쳐졌다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기대할 건 실적이다. 그쪽에서 변화를 찾아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를 확인하자는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가 좀 작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별거 없습니다. 내가 이쪽 뭐 흐름들 쭉 지켜봤는데 일단 실적 변화가 나올 때가 됐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텨보고 손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낙폭 커져서 좀 지지할 자리까지 들어왔다. 그런 비중도 늘려보는 게 맞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또 종목들을 좀 무리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또 갑자기 이쪽을 막 확대시키게 되면은 또 이쪽에 안 가고 다른 쪽의 섹터가 막 간다 그러면 소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자리 쪽에서만 딱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될 만한 자리대를 모르신다면 이제 천천히 보시는 것으로 확인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때 우리 김희수 대표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내에서의 탑픽을 오늘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거의 대부분 가격 메리트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게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은 그냥 됐다 싶은 종목은 그냥 SK 하이닉스 같습니다. 정말요? 네, 왜 이렇게 화색을 하시고 많이 기다리셨을 종목일 것 같아서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반가움에 혹시 보유에 이런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계속 한 23만 원대, 4만 원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 여기까지 훅 내려왔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는 관심이 가는 게 맞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또 사기가 무서운 싫어요. 거요. 네. 예.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때일수록 그냥 좀 분할로 더 사보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지금 가격대부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급 관련돼서 뭐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어. 근데 그게 뭐 주가의 모든 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니까 여기까지 왔죠. 안 팔았으면 여기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HBM 모두를 아우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이번 주 초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9천억 찍혀 있었거든요. 네. FM 가이드에서 지금 5조 2천억으로 나오네요. 네.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좀 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Let's go.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축으로 네.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맞춰지게 되면 다시 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같이 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기다리면서 오히려 조금씩 늘려가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대가 있는 부분들 약간 25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반도체는 미국장 같이 흐름 보면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 언급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못 여쭤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지난번에 전력기기 우리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런 장에서 안 빠지거든요. 네. LG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요? 죄송합니다. 예. LS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버텨주는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것도 있겠지만 네. 아마 지금까지 아마 실적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가 수주 끝나고 나오는 변화들을 노려보자. 그러면 아마 그때는 그 맞물려서 수급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계속 꾸준한 강세 가지 않을까 한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빠지고 지금 같은 장에서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전력기기 단 짧게 추가 전략 받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